안녕하세요. 금일은 7장 프로젝트 원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요, 출제 개념 및 학습 목표입니다. 이전 장에 보셨던 5장의 범위 관리 그리고 6장의 일정 관리와 동일하게 프로세스 그룹이 기획과 감시 및 통제 두 가지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획에서 보시면요, 원가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원가를 산정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가 산정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5장에서 배우신 워크 패키지가 아니고요, 6장에서 배우셨던 액티버티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관 원가 산정을 다 서머리해서 결국은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버젯, 즉 예산을 결정하시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기획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감시 및 통제 단계에서 원가가 제대로 관리 계획 수립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통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7.1에 있는 원가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은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네 가지를 나눴는데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현재 PP, 저희가 페이백 피리어드라고 부르는 회수 기간이고요. 그리고 IRR, 내부 수익률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NPV에서 순현재 가치법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고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 NPV, IRR, PP를 산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산출된 값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가 산정이고요. 원가 추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과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액티버티에 대해서 산정한 원가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원가 산정 투입물 중에서 범위 기준선에 포함 내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혹은 자재 혹은 장비를 구입한 재료비가 있을 겁니다. 또한 교육비도 있을 거고 출장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대여한 사무실에 대한 대여비나 아니면은 전기세 이런 게 다 포함되죠.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산정의 도구미 기법으로 똑같이 유사 모수 산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그렇죠, 활동기간 산정이라는 일정 관리에서 이미 한 번 다 배우신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품질 비용이나 이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서 원가 산정 도구미 기법이 결국은 활동기간 산정하고 유사하게 시험에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 전체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합산 절차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최하위 레벨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액티버티 레벨에서 작업 패키지에서 통제 단위, 그 서머리에서 여러분들이 원가 기준선이라는 건 만들게 되고요. 원가 기준선에 여러분들 관리 예비비까지 더해진 게 결국 프로젝트 예산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기준선과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우발 사태 예비비와 관리 예비비가 있다는 겁니다. 컨팅전시 리저브 그리고 매니지먼트 리저브죠.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비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집행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한 관련 용어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원가 기준선, 그리고 프로젝트 예산과의 포함 여부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원가 기준선과 이제 프로젝트 자금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으세요. 요거는 그림 기반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에서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시험 출제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원가 통제에서 사용되는 도구 및 기법입니다. 즉 획득가치 관리라고 부르는 EVM이 있을 거고요. 예측, 프로젝트 현재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정된 예산이 필요한지를 보는 ETC나 EAC, 여기에 포함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완료 성과 지수에서 현재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종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내야 되느냐, 그 관련된 TCPI가 있습니다. 당연히 빈도도 높고요,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원가관리 전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원가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으세요. 여태까지 동일하게 5장, 6장 동일하게 지식 여행 명칭 플러스 관리 계획 수립이죠. 투입물에 보시면은 어디하고 동일하시죠? 맞습니다. 5장, 6장 관리 계획 수립하고 동일하시고요. 도구 및 기법 보시면 어디하고 동일하세요? 일정 관리 계획 수립과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산출물로 나오는 건 당연히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원가 관리 계획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액티버티에 대한 여러분은 이제 원가 산정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원가 관리 계획 수립에서 나온 산출물인 원가 관리 계획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입물에 원가 관리 계획서가 들어가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상이 뭐라 그랬죠? 액티버티입니다. 액티버티. 액티버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세요. 프로젝트 일정에 여러분들 원래 뭐가 포함되시죠? 네, 그렇죠. 바 차트, 두 번째로 마일스톤 차트, 세 번째로 언제죠? 그렇죠.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 거기에 해당 자원이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투입되느냐, 그 시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범위 기준서는 여러분들 왜 보실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출제 경향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어느 선에서 포함할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나와 있는 게 결국 범위 기준선 내에, 프로젝트 범위 기준서 내에 가정이나 제약사항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액티버티가 모여져가지고 결국 뭐가 되죠? 이제 워크 패키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정한 원가에 대해서 워크 패키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가 산정은 동일하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활동 기간 산정할 때 이미 예비비가 한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원가 산정할 때도 원가 개별적으로 프로젝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비비를 등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등록부도 필요하신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원가 산정할 때 그 원가 산정의 대상이 만약에 인력이에요. 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투입 시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과 보상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결국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 인적 자원 관리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1에서 10까지 도구 및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가 산정을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 것은 유사, 모수, 그리고 3점 산정이라는 게 나오세요. 예비 분석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가 산정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리스크가 저희가 고려된다면은 리스크에 따른 모발 사태 예비비와 관리 예비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산정을 하셔야 돼요. 개별 액티버티 레벨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비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원가 산정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건 품질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비용은 여러분들 품질 관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고요. 자, 9번에서 새로운 게 나오네요. 그죠? 판매자 입찰 분석이죠. 그건 뭡니까? 저희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이 제안서를 내죠. 거기에 보면은 입찰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라도 원가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산출물은 첫 번째가 활동원가 산정시에요. 활동별로 얼마가 들겠다. 그 금액을 넣은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산정치 기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금액이 워낙 높은 게 있어요. 높은 거는 뭡니까? 그만큼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누군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대한 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특정하게 필요하다, 특정하게 금액이 좀 높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근거를 기록한 산정치 기준서가 필요하십니다. 자, 개별적인 이제 원가 산정이 끝났고요. 뭐 하셔야 돼요? 그쵸? 개별적인 원가 산정을 다 써머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예산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투입물은 여러분들이 원가 산정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자원 달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력이 투입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예산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세요. 하나 더 눈여겨볼 게 협약서가 있죠. 자, 협약서, 뭐에 대한 협약서일까요? 그렇죠. 이 협약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12.2 조달 수행의 산출물로서 예산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웃소싱을 하세요. 아웃소싱 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 업체와 계약할 때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결정하셔라.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도금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첫 번째요. 원가 합산. 코스트 애그리게이션에서 결국 뭡니까? 예, 밑에 액티버티 레벨에서부터, 그리고 워크 패키지, 컨트롤 카운트, 또 위에 뭐가 있죠? 원가 기준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향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예비 분석 당연히 또 한번 들어가시겠죠? 여기서 예비 분석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모발 사태 예비비와 관리 예비비가 기준서, 원가 기준서과 프로젝트 예산 어디에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중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자금 한도 조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는 생애 주기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그리고 테스트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관할 때 그때마다 자금을 쓸 수 있는 거를 지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산출물이 보시면 첫 번째가 원가 기준선이시고요. 두 번째가 프로젝트 자금 요구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원가 관리 계획 수립대로 여러분들이 원가 산정을 하고 예산 결정을 해서 해당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결국 원가 통제라는 거죠. 자, 투입물로 들어온 건 당연히 계획 대비 실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도구 및 기법 위반에 위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획득가치 관리, 예측치, 완료 성과 지수예요. 나머지는 시험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물로 나오는 게 당연히 작업성과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정보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원가를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예측치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원가 예측치가 나오실 거고요. 자, 필요한 원가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그죠? 변경 요청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갱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 계획 수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